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신임 정재건 회장은 한인사회의 화합에 힘쓰고 통일 준비에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앞서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제17기는 열린 뉴욕 창조평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경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김규환 뉴욕 총영사, 김기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재건 신임 회장은 뉴욕 동포로서 34년을 한인들과 같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동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주류 사회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미 정계의 여러 채널을 통해 형성하고 앞으로의 민주적 남북 통일에 대비해 준비하는 평통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루어 놓으신 뉴욕 평통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대화하고 또 듣고 건설적인 조언을 모아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17기가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7기 평통 뉴욕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위촉장과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김기철 미주 부의장에게는 공로장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출범식에 앞서 현경대 평통 수석 부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에 억류 중인 뉴욕대 휴학생 주원문 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부의장은 뉴욕 대학생의 북한 억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보험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뉴욕주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17개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가족 플랜의 월 보험료를 평균 7.1% 인상합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은 월 평균 9.8% 오릅니다. 지난해 인상폭과 비교하면 각각 1.2%와 3.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각 보험회사들이 주 재정국에 요청한 보험료 인상폭보다는 약 30에서 50%가량 낮게 책정됐지만 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요 회사별로 개인 및 가족 플랜 인상폭을 보면 헬스 리퍼블릭사가 14.03%로 가장 많이 인상되고 엠파이어 HMO 13.2%, 엠블렘 10.51%, MVP 헬스플랜 10.24%, 헬스포스트 9.6%, 어피니티 6.6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악스포드 OHP사는 12.25% 인하하고 인디펜던트는 10.36%, 메트로플러스사는 7%, 웰케어는 3.3%, 헬스나우는 1.32% 인하합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에서는 엠블렘 HIP사가 29.74% 인상으로 최고폭을 기록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방역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일까지 55명의 입원자를 포함해 총 71명의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57명에서 14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9일 31건이었던 감염 사례는 나흘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장소로는 브롱스 남부 167가에 위치한 버라이존 건물과 브롱스 파크 에비뉴에 위치한 스트림라인 플라스틱 컴퍼니 두 곳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장소는 브롱스 161가에 위치한 컨커스 플라자와 링컨 병원, 오페라 하우스 호텔 등 총 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샤워기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한 전염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시 보건국과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주가 레지오넬라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국민들의 투표 참여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소를 늘리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한국 국회에서도 재외선거 순회 투표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31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재외선거인 수 등을 고려해 재외공간 이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현행 재외투표소는 재외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재외투표소와의 접근성 문제가 있는 원거리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순회 투표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고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뉴욕시가 소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 이래 소상인들에 발부된 각종 위반 티켓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15 회계년도 기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소상인들에게 발부한 각종 위반 티켓이 총 11,923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9,409장에서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티켓이 감소하면서 벌금 역시 3,250만 달러에서 1,570만 달러로 1년 사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상인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2014년부터 단속조항 축소 및 시정기간 제공, 지역별 공정한 단속 등을 골자로 한 소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소상인에게 부과하는 벌금 액수를 줄이고 첫 위반 업소에는 벌금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티켓 발급을 감소해왔습니다. 또 한 지역의 단속이 편중되지 않도록 온라인 맵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단속 지역과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국민사자 세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맨해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자는 이색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유명 영화 더 커브의 감독인 루이 시오요스와 해양보존협회는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에 걸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남쪽 외벽에 멸종위기 동물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동영상이 상영된 외벽은 빌딩 상단의 33개 층으로 레이저빔 40개를 통한 2만 루멘 이상의 고해상 이미지가 펼쳐졌습니다. 동영상은 20블럭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영상에는 눈표범과 가오리, 사자, 원숭이 등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160여 종이 등장했습니다. 그 밖에 곧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각종 뱀과 새, 바다 생물 등도 등장했고 지난달 미국인 치과의사에 의해 도륙당한 짐바브웨의 국민사자 세실의 모습도 동영상에 포함됐습니다. 휘발유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갤런당 $2 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비교 분석하는 전문 웹사이트 게스버디닷컴은 올 가을부터 휘발유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올 1월 갤런당 $2 2센트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가을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2016년 초에는 $1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 자동차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 66센트로 1년 전 $3 51센트보다 85센트 하락했습니다. 게스버디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산 석유 공급의 과잉이 예상되면서 현재 배럴당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 원유 가격이 연말쯤에는 $30 중반이나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화 가치가 상승해 유가 하락은 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저유가 상황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한 개를 읽는데 불과 3분, 하루 100개 이상의 에세이를 읽어야 하는 대학 입학 사정관은 얼마나 에세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에세이 제출의 의무화가 점점 폐지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내년부터 개정되는 SAT, ACT, 에세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입학 원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컬럼비아 대학과 코넬 대학도 SAT와 ACT, 에세이 성적 제출 의무화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학은 에세이 시험 성적과 대학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이런 대학에서는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과 다비스 칼리지, 알바니 대학, 스티븐 공과대학 등도 에세이 성적 제출 의무화 방침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칼리지 보드사는 2016년부터 SAT 시험을 읽기와 쓰기, 수학, 에세이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에세이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했습니다. H마트와 도요타 자동차가 공동으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코롤라와 캠리 등 다양한 자동차를 고객들이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권도 증정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요타 자동차 시승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요타의 대표 자동차 시승 기회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도 주어졌습니다. 양일간 시승회에 참여했던 선착순 고객 20명은 케이콘 2015 USA 콘서트 티켓을, 이후 방문 고객들은 $10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이 증정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K-팝 콘서트부터 한국 음식까지 종합 한류 박람회인 케이콘 행사가 주말 동안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매년 더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타민족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연예인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한국 여배우들의 화장법도 따라해봅니다. 여기저기서 K-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국식 군무는 행사에 흥을 돋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2015 K콘 행사가 LA에서 개막했습니다. K-팝과 영화, 메이크업까지 200여 개 워크숍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한국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력재단이 초청한 50개 한국 기업 부스에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소개돼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행사는 한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이제 미국에 알릴 것인가,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제품을 선정하고. 음악과 영화에 이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드라마들은 타 커뮤니티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The Moon Embracing the Sun is actually one of my top favorites from them. It has Kim Soo-hyun. I watch pretty much everything. I like everything from Korea. 한편 올해는 K콘 비즈니스 컨퍼런스도 최초로 개최돼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스테이플 센터에서 인기 K-팝 가수들의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K콘 행사는 올해 최초로 동부 지역으로 진출해 오는 8일부터는 뉴욕에서도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한인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기 시간을 틈틈이 투자하고 연습을 하는 한인 1.5세 젊은이들을 박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녁 7시 한인 젊은이들이 모여 교복을 입은 채로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춥니다. 한인들로 구성된 극단 판입니다. 극단 판은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연극팀으로 문화생활이 턱없이 부족한 이민생활에 활력소가 되기 위해 5년 전에 만들어진 극단입니다. 2달에 한 번씩 공연을 만들어 1년 내내 공연을 하고 있으며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모여 짬짬이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 시작한 거는 한 5년 전에 소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을 시작한 건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8시 반에 꾸준하게 1년 내내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 Can You Feel the Music Tonight은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로 친구의 우정을 다룬 뮤지컬입니다.
정우 역을 맡은 백승범 씨는 노래를 좋아해서 시작한 뮤지컬이라고 밝히며 무대에 서는 기분은 언제나 짜릿하다고 말합니다. 무대에 서는 그 기분이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객은 적지만 이제 그 작은 관객과의 소통도 이게 짜릿짜릿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가 꾸민 사람들과 현직 배우들이 모여서 만드는 뮤지컬 Can You Feel the Music Tonight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그리고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이즈키엘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양복을 입은 신사가 길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밴드와 수많은 군중이 합세하는데요. 이들이 가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비극이 일상화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낸 청년들. 길 한복판에서 서서히 리듬을 타더니 곧 흥겨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전통악기를 든 밴드가 뒤를 따르며 한껏 분위기를 띄웁니다. 수많은 군중까지 따라붙자 축제라도 열린 듯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장례식장.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은 신나는 공연을 펼칩니다. 관을 나를 때조차 쇼는 계속됩니다. 어색해하던 조문객들도 장례식이 끝날 때쯤엔 어느새 즐겁게 춤을 추게 됩니다. Dès le début, c'était difficile. Il y a beaucoup de gens qui sont choqués, mais pour le moment, c'est vraiment important, très très important. 2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내전으로 사망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비극이 일상이 되면서 장례식장의 코미디언이라는 신종 직업까지 탄생하게 된 겁니다. Ici au Congo, il y a le deuil tous les jours. C'est grâce au deuil que moi je retrouve le moyen financier pour nourrir ma famille. 상주와 조문객들은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Nous pensons que ça nous a un peu remis la joie que nous avons perdue, tellement que nous venons de pleurer notre grand-mère et que son corps part, le comédien nous a remis un peu de la joie que nous avons perdue. 물론 슬픔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내전으로 지친 콩고인들에게 장례식장의 코미디 쇼는 어느덧 모처럼 웃을 수 있는 위로의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최초로 미 해병대에서 장성 진급을 했던 데니얼 유 준장이 해병 제1사단의 최고 지휘관이 됐습니다. 데니얼 유 준장은 지난달 30일 미 해병 제1사단장 대행 취임식을 갖고 로렌스 니콜슨 소장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유 준장은 1985년 해병대 소위 임관 이후 제1해병사단과 펜타곤, 해병대 특전사령부 등을 거치고 미국 오키나와 해군기지 해병대 4연대장을 역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31일 오후 JFK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여객기 2대가 무인기와 충돌 위기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에는 젯블루 항공 여객기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와 충돌 위기를 겪었고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는 델타 항공의 여객기 한 대가 무인기와 충돌할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즉각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커네티컷 대학이 중국 해커의 공격으로 학생과 교수 등 6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커네티컷 대학의 대변인은 지난 2013년 9월 중국 해커들이 학교의 네트워크에 침입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 등 6천여 명에게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 주민위원회가 2015년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시민경찰학교는 지역 주민과 관할 경찰관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봄, 가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고 선발되면 9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14주간 기초 직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하겠고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다소 시원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